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의 한양도성이 칼바람에 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도성을 휘감아 돌 때면 가난한 백성들은 몸을 웅크린 채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지요. 그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저작거리 한편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버린 시든 채소를 모아 팔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16살 월영이었습니다. 싱싱한 나물이요. 갓 뜯은 나물 누구 사시오? 월영의 목소리는 차가운 바람에 휩쓸려 저작거리 끝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녀가 팔던 나물은 사실 싱싱하지도 갓 뜯은 것도 아니었지요. 다른 장수들이 팔다 남겨 내버린 시든 채소를 주워 모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영은 그것조차 감사히 여기며 하루를 버텼지요. 이게 무슨 싱싱한 나물이란 말이냐? 시들어 죽은 풀잎이지. 지나가던 양반이 비웃으며 내뱉었습니다. 월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찢어진 옷과 거친 손에 어울리지 않게 고운 모습이었지요. 까맣고 긴 눈썹, 아래 맑은 눈동자는 마치 깊은 연못 같았고, 가난에 찌들었음에도 그 모습엔 어딘가 범상치 않은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월영은 해가 지도록 나무를 팔았지만 겨우 2푼어치를 파는데 그쳤지요. 저작거리에 인기척이 줄어들자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집이라 해봐야 성 밖 언덕배기에 덩그러니 자리한 허름한 초가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홀로 살고 있었지요. 에고, 오늘도 팔지 못했구나. 월영은 한숨을 내쉬며 남은 나무를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내일은 더 일찍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며 그녀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순간 거리 건너편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월영이 고개를 돌리자 저 멀리 한 노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긴 수염을 기른 그 노인은 홀로 서서 월영을 응시하고 있었지요.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월영의 온몸을 훑은 듯했습니다. 월영은 불안한 마음에 발걸음을 서둘렀지요. 기다리시오. 아가씨. 노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월영은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지요. 노인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내 얼굴을 한번 보여줄 수 있겠소? 월영은 당황했지만 노인의 눈빛에서 악의를 느끼지 못했기에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눈이 크게 떠졌지요.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놀라움과 경외, 그리고 슬픔이 엿보였지요. 노인장, 무슨 일이신지요? 월영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노인은 주변을 살피더니 월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엔 적합치 않소. 나를 따라오시오. 중요한 이야기가 있소. 월영은 망설였습니다. 낯선 노인을 따라가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노인의 진지한 눈빛에 그녀는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결국 월영은 노인을 따라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지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 작은 다방이었습니다. 노인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월영에게도 자리를 권했지요. 이름이 무엇이오? 월영이라 합니다. 월영, 달빛 같은 아름다운 이름이구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어려 있었지요. 내 이름은 허진이라 하오. 사람들은 나를 허노인이라 부르지. 한때 관상을 보는 일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오. 월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노인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지요. 10년 전쯤 그는 왕실에서까지 불려갈 정도로 유명한 관상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고 그 이후로 그를 본 사람이 없었지요. 관상이라 제 얼굴에 무엇이 보이시길래 이리 놀라신 것입니까? 월영이 물었습니다.
허 노인은 월영의 얼굴을 진지하게 살폈습니다. 나는 수많은 얼굴을 보아왔소. 하지만 자네 같은 관상은 평생 2번밖에 본 적이 없소. 2번이라니요? 그렇소. 한 번은 지금 자네의 얼굴이요. 다른 한 번은. 허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경계하듯 살폈습니다.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다른 한 번은 고 윤비의 얼굴이었소. 월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윤비라면 10년 전 억울한 모함을 받고 폐위된 후 사사츠스되었다는 왕의 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영모에 가담했다는 누명을 쓰고 죽었다고 알려져 있었지요. 무슨 말씀을... 제가 어찌 왕비와 같은 얼굴일 수 있단 말입니까? 허 노인은 월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네의 관상은 1000명 중에 하나도 없는 귀한 상이오. 이마의 선과 눈의 모양, 그 기품, 모든 것이 왕의 상이오. 하늘의 기운을 품은 왕의 혈통이라는 표식이지. 월영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이 왕의 혈통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요. 그녀는 고아였습니다. 5살 때부터 저작거리에서 구걸하며 자랐고 10살 때부터는 혼자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지요. 허나 자네의 관상에는 위험한 기운도 함께 있소. 그 빛을 시기하는 흉액이 그림자처럼 따르니 조심해야 하오. 자네는 20살이 되기 전에 단명할 운명이요. 월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허 노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지요. 그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푸른빛이 도는 작은 옥패였습니다. 이것을 가지시오. 이 옥패는 자네를 보호해줄 것이오. 그리고 몸을 피하시오. 당장 한양을 떠나는 것이 좋을 것이오. 월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허 노인의 진지한 태도에 그녀는 옥패를 받아들였습니다. 누구로부터 몸을 피하라는 말씀입니까? 민치겸. 좌의정 민치겸을 조심하시오. 그자는 자네를 찾고 있소. 월영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좌의정이 자신 같은 천한 소녀를 찾는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그녀가 몰아물으려는 순간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 노인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었지요. 가야 하오. 그들이 왔소. 뒷문으로 나가시오. 그리고 기억하시오. 자네의 목숨은 소중하오. 자네의 존재 자체가 조선의 운명을 바꿀 것이니. 월영은 허 노인에게 이끌려 다방의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앞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다방 안으로 갑옷을 입은 관병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어서 가시오. 허 노인의 다급한 외침에 월영은 본능적으로 골목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들렸지요.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 저작거리로 다시 좁은 골목으로 계속해서 도망쳤지요. 이윽고 월영은 숨이 턱에 차서 더 이상 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허름한 담벼락 뒤에 숨어 숨을 고르며 뒤를 살폈지요. 아직도 멀리서 관병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분명 자신을 쫓고 있었지요. 왜 이러는 걸까? 월영은 떨리는 손으로 허 노인이 준 옥패를 꺼내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 옥패는 신비로운 빛을 발했지요. 월영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지금은 그저 도망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다가오는 것이 들렸지요. 월영은 당황하여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높은 담벼락만이 있었지요. 저기 있다. 저 여자를 잡아라. 관병들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월영은 절박한 심정으로 담벼락을 올려다보았지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담벼락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손바닥이 거친 돌에 긁혀 피가 났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올라갔지요. 담벼락 위에 도달한 월영은 잠시 주저했습니다.
담 너머로는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뒤에서 다가오는 관병들의 소리에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월영은 눈을 감고 담 너머로 몸을 던졌지요. 쿵! 월영은 생각보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 바닥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몸을 관통했지요. 그녀는 신음을 내뱉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깨달았지요. 화려한 정원이었습니다. 꽃과 나무가 정갈하게 가꾸어져 있었고 작은 연못도 있었지요. 달빛 아래 그곳은 마치 꿈속 세계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누구냐? 날카로운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영은 놀라 뒤돌아보았지요. 그곳에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중년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따뜻함도 느껴졌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뜻하지 않게. 월영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여인은 월영을 유심히 살펴보았지요. 그리고는 담 너머에서 들려오는 관병들의 소리를 듣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관군이 널 쫓고 있느냐? 월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무슨 이유로 쫓기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낯선 여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요. 여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단을 내린 듯 월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숨길 곳을 알고 있다. 여인은 월영을 이끌고 정원을 가로질러 작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장식과 비단 병풍이 눈에 들어왔지요. 월영은 그제야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기방이었습니다. 그것도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기방 중 하나인 명월관이었지요.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여인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월영을 꿰뚫어 보는 듯했지요. 월영입니다. 월영, 달빛 같은 이름이구나. 나는 매양이라 한다. 이 명월관의 행수 기생이지. 매양은 월영을 자리에 앉히고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월영은 당황스러움에 차를 받아들었지요. 어찌 관군의 추격을 받고 있었느냐? 매양이 물었습니다. 월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시든 나무를 팔던 고아일 뿐인데 오늘 허 노인이라는 분을 만났고 그분이 제게 옥패를 주시며 좌의정 민치겸을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관병들이 나타나 매양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월영의 말을 끊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요. 허 노인? 관상을 보던 그 허진 노인을 말하는 것이냐? 월영은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양은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그가 민치겸을 조심하라 했다고? 이상한 일이로구나. 매양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월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영아, 당분간 이곳에 머물러라. 내가 보호해 주마. 명월관은 높은 신분의 양반들이 드나드는 곳이라 관군도 함부로 들이닥치지 못한다. 월영은 감사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지요. 자신이 왜 이런 일을 겪는지, 허 노인의 말은 무슨 뜻인지, 그리고 좌의정 민치겸은 왜 자신을 찾는지 모든 것이 미스터리였습니다. 내일부터 너는 이곳에서 일을 하며 지내도록 하거라. 물론 기생으로서가 아니라 잔심부름을 하는 아이로서 말이다. 매양의 말에 월영은 감사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도와준 매양의 친절에 깊은 고마움을 느꼈지요. 그날 밤 월영은 명월관의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지요. 허 노인의 말과 관병들의 추격, 그리고 자신이 쥐고 있는 수수께끼 같은 옥패.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월영은 옥패를 들어 달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옥패 표면에는 아무런 문양도 없었지만 달빛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것이 신비로웠죠. 그때 월영은 옥패의 한쪽 구석에서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윤인. 월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글자는 달빛 아래에서만 보이는 것 같았지요. 윤.
허 노인이 말한 윤비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 월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일로 지친 그녀는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요. 한편 한양 북쪽의 화려한 저택에서는 한 남자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좌의정 민치겸이었지요. 그의 앞에는 한 젊은 관원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잡지 못했다는 말이냐? 민치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관원은 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지요. 죄송합니다, 대감님. 저희가 추격하던 중 그녀가 사라졌습니다. 성안 구석구석을 다 뒤졌으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치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교차했지요. 그 여자를 반드시 찾아라. 그녀가 살아있다면 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것이다. 예, 대감님. 목숨을 걸고 찾겠습니다. 관원이 물러나자 민치겸은 책상 위에 놓인 족자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지요. 윤비의 모습이었습니다. 10살배기 계집아이가 이제 16이 되었을 터. 그녀를 찾아 제거하지 못한다면 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민치겸은 초상화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증오가 서려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월영은 매양의 지시에 따라 명월관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일은 방을 청소하고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하고 기생들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었지요. 비록 단순한 일이었지만 월영은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월영은 명월관의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기생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경계했지만 그녀의 성실함과 예의 바름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요. 특히 매양은 월영을 자신의 딸처럼 아끼며 보살폈습니다. 월영아, 오늘은 귀한 손님이 오신다. 차와 주안상을 잘 준비해 두거라. 매양이 말했습니다. 월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지런히 준비를 시작했지요. 그날 저녁 명월관에는 정말로 귀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높은 벼슬아치들과 부유한 상인들이 모여 연회를 즐기고 있었지요. 월영은 조용히 방 구석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들어왔지요. 그는 다른 손님들과는 달리 화려한 관복을 입지 않고 소박한 선비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걸이와 눈빛에서는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지요. 어이, 권 공자가 오셨구려. 기생들이 반갑게 외쳤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지요. 그의 눈빛은 명랑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명월관의 달빛은 유난히 아름답구려.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깊었지요. 월영은 무심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마주쳤지요. 남자의 눈이 잠시 놀라움으로 커졌다가 이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월영에게 다가왔지요. 낯선 얼굴이군. 새로 온 아이인가? 월영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며칠 전부터 일을 돕고 있습니다. 이름이 무엇인가? 월영이라 합니다. 월영, 달빛 같은 이름이군. 남자는 월영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의 시선에 월영은 불안함을 느꼈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악의가 없었습니다. 나는 권율이라 하네. 이곳의 단골 손님이지. 권율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월영에게 차를 따라달라고 부탁했지요. 월영이 차를 따르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그대의 눈빛이 참으로 특이하군. 아, 마치 깊은 연못 같아. 권율의 말에 월영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월영의 반응을 보고 미소 지었지요. 놀라지 말게. 단순한 칭찬일 뿐이네. 그날 이후로 권율은 자주 명월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월영에게 차를 따라달라고 부탁했지요. 때로는 시를 읊으며 술에 취해 있기도 했고, 때로는 진지한 표정으로 책을 읽고 있기도 했습니다. 월영은 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분명 부유한 집안의 자제로 보였지만 어째서 매일같이 기방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의아했지요. 더구나 그의 눈빛은 언제나 월영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월영이 차를 들고 권율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요. 월영아, 권율이 불렀습니다. 월영은 조심스레 다가갔지요. 예, 도련님. 내게 너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겠나? 어디서 왔고,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월영은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권율의 진지한 눈빛에 그녀는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구아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작거리에서 자랐고 얼마 전 우연히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월영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거짓말도 아니었지요. 권율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그것은 작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게. 월영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걱정 말게.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보호의 의미일 뿐이네. 권율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월영이 주저하자 그는 직접 그녀의 손에 주머니를 쥐어주었지요. 주머니 안에는 작은 옷구슬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게. 위험할 때 도움이 될 것이네. 월영은 혼란스러웠지만 권율의 진지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옷구슬을 자신의 허리춤에 달린 주머니에 조심스레 넣었지요. 그날 밤 월영은 자신의 방에서 권율이 준 옷구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노인이 준 옥패와 같은 푸른빛을 띠고 있었지요. 월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 낯선 사람들의 도움, 모든 것이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다음 날 명월관은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좌의정 민치겸이었지요. 그의 방문에 모든 기생들은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민치겸은 조선 최고의 권력자 중 한 명이었으니까요. 월영은 매양의 지시로 민치겸의 방에 차를 들고 갔습니다. 그녀는 긴장된 마음으로 방문을 열었지요. 민치겸은 화려한 관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지요. 월영이 방에 들어서자 민치겸의 눈이 잠시 커졌습니다. 그는 월영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지요. 월영은 불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인 채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민치겸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요. 월영이라 합니다. 대감님. 얼굴을 들어보아라. 월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치겸의 눈빛이 그녀의 얼굴을 훑었지요.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저는 구아입니다. 대감님. 저작거리에서 자랐습니다. 민치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손을 들어 월영을 물러가게 했지요. 월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치겸의 눈빛은 월영의 마음에 깊은 불안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지요. 그날 밤 민치겸은 매양을 불러 월영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언제부터 여기 있었소? 며칠 전에 왔습니다. 대감님. 불쌍한 아이라 제가 거두어 심부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과거에 대해 아는 바가 있소? 아니요, 대감님. 그저 고아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민치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매양에게 명령했지요. 그 아이를 잘 지켜보시오. 그리고 무슨 특이한 점이 있으면 즉시 나에게 보고하시오. 매양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민치겸의 명령에 따르겠다고 약속했지요. 민치겸이 떠난 후 매양은 월영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월영에게 좌의정이 그녀에 대해 물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지요. 월영아,
조심해야 한다. 좌의정 대감이 너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월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노인의 경고가 떠올랐지요. 민치겸을 조심하라. 매향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은 평소처럼 행동하되 조심하거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매향의 말에 월영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그날 밤, 월영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좌의정의 관심을 받는지, 노인과 권율은 왜 자신을 돕는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요. 그녀는 노인이 준 옥패와 권율이 준 옥구슬을 나란히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두 물건은 묘하게 비슷한 기운을 풍겼지요. 문득 월영은 옥패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옥패를 돌려보니 윤인이라는 글자 외에도 희미하게 다른 글자들이 보였지요. 하지만 너무 희미해서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월영이 옥패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 갑자기 방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방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지요. 월영은 황급히 옥패와 옥구슬을 감추고 누워 자는 척했습니다. 방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월영은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게 내쉬었지요. 누군가가 방 안으로 들어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참 후 그 사람은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월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을 떴지요. 누가 들어온 것일까?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월영은 평소처럼 명월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지요. 매향은 그런 월영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월영아, 오늘은 별당에 가서 쉬거라. 너무 지쳐 보이는구나. 매향의 말에 월영은 고마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명월관의 별당으로 향했지요. 별당은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월영은 그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지요. 별당에 도착한 월영은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지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별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월영이 놀라 돌아보니 그곳에는 권율이 서 있었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네. 권율이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매우 진지했지요. 도련님, 무슨 일로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네. 이곳은 안전하지 않아. 권율의 말에 월영은 긴장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월영에게 가까이 다가왔지요. 좌의정 민치겸이 너를 찾고 있어. 그의 수하들이 이미 명월관 주변을 감시하고 있지. 월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권율은 계속해서 말했지요. 나를 믿을 수 있겠나? 내가 너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수 있어. 월영은 망설였습니다. 권율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왜 저를 도우시려는 건가요? 월영이 물었습니다. 권율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지요. 그것은 나중에 설명하겠네. 지금은 시간이 없어. 그때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권율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었지요. 결정해야 해. 나와 함께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 남을 것인가? 월영은 순간적인 직감으로 권율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함께 가겠습니다. 권율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월영의 손을 잡고 별당 뒤편으로 향했지요. 그곳에는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으로 나가면 골목길이 나와. 그곳에 내 하인이 말을 준비해 두었어. 그들은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목길에는 정말로 말 한 필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권율은 월영을 말에 태우고 자신도 올라탔습니다. 꽉 잡아. 권율의 말에 월영은 그의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은 빠른 속도로 골목을 빠져나갔지요. 그들이 명월관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쫓고 있었지요. 빨리요. 월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권율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에 채찍을 가했지요. 말은 더욱 빠른 속도로 달렸습니다. 그들은 좁은 골목을 지나 한양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뒤쫓는 자들의 소리가 점점 멀어졌지요. 하지만 권율은 안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몰았습니다. 한참을 달린 후 그들은 깊은 숲속에 있는 작은 초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이었지요. 이곳이면 당분간 안전할 거야. 권율이 말했습니다. 그는 월영을 도와 말해서 내리게 했지요. 월영은 지친 몸을 이끌고 초가로 들어갔습니다. 초가 안은 소박했지만 깨끗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도구들이 갖춰져 있었지요. 권율은 불을 지피고 차를 끓였습니다. 이제 좀 안심해도 될 것 같네. 권율이 말했습니다. 그는 월영에게 차를 건네주었지요. 월영은 감사히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실 건가요? 왜 저를 도우시는지. 권율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월영을 바라보았지요. 사실 나는 단순한 한량이 아니네. 나는 어영청의 비밀 무관이야. 월영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영청은 조선의 궁중경비를 담당하는 기관이었지요. 천황의 밀명을 받아 민치겸의 영모 증자를 찾고 있었지. 그러던 중 우연히 너를 발견했고, 권율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했습니다. 내가 가진 옥패를 보게 해주겠나? 월영은 망설였지만 이제는 권율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허리춤에서 옥패를 꺼내 그에게 건넸지요. 권율은 옥패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숨을 내쉬었지요. 이것은 윤비의 옥패야. 월영은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권율은 계속해서 말했지요. 10년 전 윤비는 민치겸의 모함으로 폐위되고 사사되었어. 하지만 그녀에게는 비밀이 있었지. 그녀는 왕의 아이를 품고 있었어. 월영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권율의 말이 의미하는 바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지요. 윤비는 사사되기 전 몰래 아이를 낳아 외부로 빼돌렸어. 그 아이는 여자아이였지.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월영. 월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요. 그렇네. 너는 윤비가 낳은 공주, 왕의 적통이야. 민치겸이 너를 찾는 이유는 자신의 영모의 걸림돌이 될 마지막 핏줄을 제거하기 위함이지. 월영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왕의 딸이라니. 그것은 너무나 믿기 힘든 사실이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의 모든 수수께끼가 풀리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허 노인은 누구인가요? 허지는 과거 윤비를 모시던 내관이었어. 그는 윤비의 마지막 유언을 따라 너를 지키고 있었지. 단명살의 예언은 민치겸의 살해 위협을 경고한 것이었어. 월영은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허 노인의 말, 옥패의 비밀, 민치겸의 추격. 모든 것이 이제 이해가 되었지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영이 물었습니다. 권율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지요. 우리는 민치겸의 영모를 밝히고 왕실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해. 그를 위해서는 그가 숨겨둔 영모의 증거인 밀서를 찾아야 하지. 월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월영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왕의 딸이라는 사실, 그리고 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슬픔과 분노를 가져왔지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권율은 월영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치겸의 저택에 잠입해야 해. 그곳에 밀서가 숨겨져 있을 거야. 어떻게 잠입한단 말입니까?
그곳은 삼엄하게 경비가 서 있을 텐데요. 권율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법이 있어. 민치겸이 최근 수양딸을 드리려 한다는 소문이 있어. 여러 처자들을 모아 선발한다고 하지. 월영은 권율의 생각을 이해했습니다. 그녀가 민치겸의 수양딸 선발에 참여하여 그의 저택에 잠입하자는 계획이었지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 매우 위험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너만이 민치겸의 저택에 들어갈 수 있어. 월영은 용기를 내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제 어머니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일을 해내야 합니다. 권율은 감동한 표정으로 월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또 다른 감정이 어려 있었지요. 그럼 준비를 시작하자. 그들은 며칠 동안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습니다. 권율은 월영에게 궁중 예법과 행동 요령을 가르쳤고 월영은 열심히 배웠지요. 그녀는 타고난 기품이 있어 금방 익혔습니다. 한편 그들은 허 노인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의 도움이 필요했지요. 권율은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허 노인의 거처를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한양 외곽의 작은 남자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허 노인이 응거하고 있었지요. 그는 월영과 권율을 보자 놀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공주님, 무사하셨군요. 허 노인은 월영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월영은 당황하여 그를 일으켰지요. 노인장, 절하지 마세요. 저는 그저 월영일 뿐입니다. 아니오, 공주님. 당신은 조선의 적통이십니다. 선왕의 피를 이은 유일한 후손이시지요. 허 노인의 말에 월영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권율과 함께 자신들의 계획을 허 노인에게 설명했지요. 위험한 계획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 어쩔 수 없겠지요. 허 노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월영의 손을 꼭 잡았지요. 공주님, 부디 조심하십시오. 민치겸은 매우 위험한 자입니다. 그는 선왕을 독살하고 윤비를 모함한 장본인이오. 월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지요. 선왕을 독살했다고요? 그렇소. 민치겸은 자신의 딸을 왕비로 만들기 위해 선왕을 독살하고 윤비를 모함했소. 그리고 지금은 현 왕을 조종하여 결국 자신의 가문이 왕위를 차지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죠. 월영은 분노로 떨렸습니다. 민치겸의 악행이 이토록 끔찍할 줄은 몰랐지요. 반드시 그자의 죄를 밝혀내겠습니다. 월영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허 노인과 권율은 그런 그녀를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요. 그들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허 노인은 월영에게 윤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권율은 민치겸의 저택 구조와 경비 상황을 설명했지요. 며칠 후 민치겸의 수양딸 선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월영은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이소아라는 가명으로 참가했지요. 그녀는 평범한 선비의 딸로 위장하고 민치겸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민치겸의 저택은 웅장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정원, 그리고 여러 채의 건물이 있었지요. 수십 명의 처자들이 수양딸 선발에 참가했고 월영도 그중 한 명으로 섞여 있었습니다. 선발 과정은 엄격했습니다. 처자들은 예법, 글씨, 시, 음악 등 여러 분야에서 시험을 받았지요. 월영은 타고난 재능과 권율에게 배운 것들로 시험을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마침내 선발의 마지막 단계에서 월영은 민치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월영을 유심히 바라보았지요. 이름이 무엇이냐? 이소아라 합니다. 대감님. 너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선비로 그를 가르치며 살고 계십니다. 민치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있었지만 월영의 기품과 예의에 감명받은 듯했지요. 그래, 너를 내 수양딸로 삼겠다. 월영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지요. 그렇게 월영은 민치겸의 저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양딸로서 자신만의 방을 배정받았고 저택 내부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권한을 얻었지요. 그녀의 임무는 민치겸이 숨겨둔 밀서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민치겸의 영모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지요. 월영은 조심스럽게 저택 내부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는 동안 월영은 민치겸의 일상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서재에서 시간을 보냈고 밤에는 특별한 방에 들어가 오랜 시간을 보냈지요. 월영은 그 특별한 방에 밀서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은 항상 잠겨 있었고 민치겸만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지요. 어느 날 밤, 월영은 민치겸이 술에 취해 깊이 잠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그의 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그의 옷에서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월영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들고 그 특별한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열쇠를 꽂고 돌렸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월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서적과 문서가 있었고 벽에는 조선의 지도가 걸려 있었지요. 그리고 그 지도 위에는 붉은 선으로 여러 지점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월영은 서둘러 문서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밀서를 찾기 위해 모든 서랍과 상자를 뒤졌지요. 마침내 그녀는 바닥 밑에 숨겨진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여러 장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치겸이 여러 세력과 주고받은 편지였고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지요. 편지에는 현 왕을 폐위시키고 민치겸의 손자를 왕위에 올리는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월영은 마침내 밀서를 찾아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편지들을 자신의 옷 속에 숨겼지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렸습니다. 민치겸이 서 있었지요. 내가 틀리지 않았군. 내가 정말로 그 아이였어. 민치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분노가 가득했지요. 월영은 공포에 질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감님, 거짓말 마라. 너는 윤비의 딸이지. 내가 10살배기 아이를 놓친 것을 후회했었지. 하지만 이제 너를 찾았다. 민치겸은 칼을 꺼내 월영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월영은 공포에 떨었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윤비의 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죄를 밝혀낼 것입니다. 어리석은 아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민치겸이 칼을 더 가까이 들이댔습니다. 월영은 눈을 감았지요. 그녀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창문이 깨지며 누군가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권율이었지요. 그는 민치겸의 칼을 쳐냈고 월영을 보호하기 위해 앞에 섰습니다. 내가 권율이로구나. 어영청의 개가. 민치겸이 분노에 차 말했습니다. 권율은 차갑게 대답했지요. 끝났습니다, 민치겸. 왕의 군대가 이미 저택을 포위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밖에서 고함 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의 군대가 정말로 저택을 포위한 것이었지요. 이럴 순 없어. 민치겸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는 권율을 공격하려 했지만 권율은 재빠르게 피하고 그를 제압했지요. 월영아, 밀서를 가지고 있느냐? 권율이 물었습니다. 월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옷 속에서 편지들을 꺼냈지요. 여기 있어요. 왕의 군대가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민치겸을 체포하고 월영과 권율을 보호했지요. 밀서는 왕에게 전달되었고 민치겸의 영모는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며칠 후 월영은 궁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녀는 공주의 신분을 되찾고 왕을 만나게 되었지요. 왕은 월영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복 동생인 월영을 진심으로 반겼지요. 정말로 내가 윤비의 딸이구나. 너의 얼굴은 어머니와 똑같구나. 왕은 월영에게 공주의 지위와 궁에서의 삶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월영은 고개를 저었지요. 형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궁의 삶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이미 제 길을 찾았습니다. 월영은 권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한 것이었지요. 왕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뜻을 존중하마. 하지만 언제든지 궁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잊지 말 거라. 그날 밤 월영과 권율은 한강가에서 달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요.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오? 월영이 물었습니다. 권율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나는 어영청에서 퇴임하려 해. 그리고 당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월영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권율의 손을 더 꼭 잡았지요. 함께해요, 권도령.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밝고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렇게 월영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어머니의 원한을 풀고 조선의 미래를 받게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왕후의 상을 가진 여인의 전설이 되었지요. 여러분들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아 나간다면 월영처럼 빛나는 미래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용기와 의지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월영과 권율의 삶은 계속되었고 또 다른 모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로 남겨두겠습니다. 윤설야담의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